빅토리녹스 벤처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남들 빅토리녹스에서 야심차게 만든 픽스 나이프죠. 이거 봅시다. 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 방식으로. 스페이스로 뭉칩니다. 그 다음 기본 설명서 들어있네요. 일본어입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일본에서 직구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벤처 프로인데 벤처 프로는 내용은 없고 빅토리녹스 기본 멀티툴에 대한 기본 정보들만 들어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죠? 억지로 설명서 띄워놓은 것 같고, 설명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벤처 프로가 기본형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칼과 칼집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칼집이 좀 기능적입니다. 이 나이프랑 그 다음 단순한 벨트 루프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기존 프로만의 고유의 이 프레임, 칼집 프레임 안에 멀티툴 기능이 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아요. 이거 파이스에 들어있고요. 또 빅토리녹스 고유의 좀 고급 모델들에 들어있는 이 수납식 볼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집게, 핀셋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벤처 프로의 특징입니다. 일반 벤처 모델과 좀 큰 차이점이죠. 다양한 어떤 결속 방식을 제공한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 자체도 벨트를 통과해서 쓸 수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칼집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랑 이 나이프랑 기본 본체입니다. 얘가 지금 이 멀티프레임 이 칼집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죠. 분리가 됩니다. 내가 멀티프레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고, 그냥 심플하게 가지고 다니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휴대할 때는 이렇게 고무로 해서 멀티루프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휴대하고 하는 거죠. 심플하게. 여기 이제 벤처 프로의 기본형 칼과 칼집만 있는 스타일의 나이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분리해서 나이프 자체 한번 봅시다. 풀 플랫 그라인더예요. 완전 풀 플랫. 구조는 풀텐 구조에 버튼, 그러니까 포멜 부분에는 얘가 또 그 드릴 같은, 핸드 드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연결할 수 있는 비트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헛돌지 않게끔 만들어졌어요. 따로 사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잘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독도 나이프의 어떤 손잡이에 어떤 보우드릴 디봇이라고 합니다. 소켓. 제가 이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거 정식으로 못 팝니다. 이런 방식의 디봇이 들어있는 것은 못 팝니다.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런 보우드릴 디봇 소켓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또 구조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필드에서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이게 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아래쪽에 있거나 너무 위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힘을 딱 실기가 쉽지 않아요. 고정하기가. 근데 나름대로 고민을 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위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손잡이는 여러 미끄럼 방지 패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케일이 완전 딱 분리형이 아니라 몰드 형태로 그립감 괜찮아요. 괜찮고 사이드 그립 하더라도 이렇게 홈이 있어서 파지가 편합니다. 통증을 만드는 부분은 거의 없네요. 두께는 좀 얇은 편입니다. 3.5mm인데 또 앞쪽에 또 진핑이 있네요. 이런 거는 이건 뭘 깎아내야 될 때, 이렇게 깎아내갈 때 이 범지가 들어간 부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양하게 깎고 파고 하기엔 뭐 부시크래프트 스타일로 쓰기게끔 좋게 디자인도 돼 있고, 또 이런 것들 보면 또 서바이벌에 특화됐다 하면 뭐 이런 것도 부시크래프트라고 볼 수 있죠. 칼 자체가 그렇게 강도 높게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딱 보니까 날폭은 좀 넓은 편인데 두께는 또 그렇게 두껍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전 풀플랫으로 갈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엣지 근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드 유즈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다양한 서바이벌이나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 이 칼의 한계를 안다 그러면, 이 기능들 잘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위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시크래프트 어떤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드 유즈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구조입니다. 일단 구조 왜 이렇게 풀프레스로 했는지 느낌 자체가 이제 과도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또 조리, 외국 애들은 밖에서 이렇게 조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다루기가 좀 좋죠. 이런 풀플랫 스타일 대부분 과도나 식도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빅토리녹스가 과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식도랑 아마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웃도어용 나이프도 아마 이렇게 과도 스타일로 풀플랫을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도 좋고 기능적이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들고, 나이프 자체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다. 풀플랫이라는 어떤 특징을 이해한다 그러면, 무리하게 쓰지만 않다 그러면 뭐 평생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드 유즈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전적으로 팁도 너무 얇게 빠지고 엣지 부분까지 아주 얇게 빼놨어요. 그런 목적, 음식물 다루는데 좀 용이한 그런 목적 같습니다. 얘랑 비교해 볼 만한 급이, 강제가 이게 14C28N 스웨덴산 스테인리스 강제거든요. 얘도 모우라 가버그가 얘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 봐야 됩니다.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두께도 비슷해요. 얘도 3.5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같은 두께 같은 강제를 썼는데 얘도 보면 스테인리스 표현되어 있지만 얘도 14C, 27, 28N 똑같을 거예요. 강제가 같은 두께, 그죠? 같은 두께 거의 같은 사이즈의 나이프인데 얘는 하드 유즈 해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라인드 방식이, 얘는 스칸디 그라인드입니다. 할로우 그라인드는 칼뜨기에서 엣지까지 그냥 쫙 깎아버리니까 전적으로 경량화를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얇게 음식물을 베기에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강도가 이제 약해진 거죠. 두께를 전체 깎아버렸으니까. 이 스칸디 그라인드의 또 장점이 뭐냐면, 얇은 두께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께가 같습니다. 3.5mm 그대로 오죠. 그리고 거의 엣지 가까운 데서 이 스칸디 그라인드 방식으로 깎아버렸기 때문에 전체의 나이프 강도는 유지하면서 날카로움도 유지할 수 있는 방식, 제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스칸디 그라인드입니다. 이게 날카로움 충분해요. 단점은 이제 음식물 자를 때 여기가 두꺼워지니까 음식물 베어 들어가다 팍 벌어지겠죠. 탁탁탁 벌어지고 예쁘고 깔끔하게 착착 이렇게 식도처럼 잘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필드에 쓰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강도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그라인드 방식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넓게, 날폭이 더 넓죠. 넓은 데다가 아예 위에서부터 칼등에서부터 엣지까지 쫙 밀어버리니까 여기는 3.5, 뭐 여기는 뭐 3, 여기는 2.5, 2, 뭐 1.5, 1 이러면서 전체 얇아져 버려요. 얘는 3.5, 3.5, 3.5, 3.5, 3.5 가다가 엣지 근방에서만 뭐 3, 2, 1 쫙 구간이 짧아지죠. 강도가 전체적으로 더 높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 3.5mm 두께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리고 엣지 가까이 간다고 해도 약간 얘에 비해서는 둔각이죠. 둔각이잖아요. 꺾이는 부분 둔각이죠. 엣지 강도도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게다가 가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베벨을 다시 넣어놨어요. 엣지 유지력과 그 다음 강도 부분을 유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날포가 가지는데 더 얇게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음식물 다루기 좋은, 하지만 강도는 포기한,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그립감은
제 개인적으로 얘가 좋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풀텐 구조지만, 풀레스 했을 때, 아까 많이 깎여 나간다고 했잖아요.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두께, 거의 비슷한 사이즈. 물론 손잡이 자체가 조금, 사이즈가 얘가 좀 작아서, 원래는 좀 가볍겠죠? 게다가 풀플랫이기 때문에, 강제를 많이 갈아내서 더 가볍다는 얘기죠. 120g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70g이에요. 그죠? 같은 사이즈인데 강제를 덜 갈아냈고 손잡이 부분에 풀텐 구조, 손잡이 더 넓어서 전체 무게가 더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휴대성은 얘가 더 좋은 거죠.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칼집이 나온 부분, 얘는 이렇게, 물론 여기도 멀티 플랫폼 쉬스가 있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크게 무게 차이 없어요. 전체 무게로 보면 210g 정도. 근데 얘는 이제 많잖아요. 이게 구성품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무게입니다. 206g. 얘랑 실제 휴대 무게는 똑같아지는 거죠. 칼 자체 무게는 경량인데 무게 같단 말입니다. 가버그 기본형 칼집을 가진 거나 무게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의 경량함에 대한 부분에서 장점은 이 프로의 이 쉬스를 같이 썼을 때는 체감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가버그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신의 강도가 높고 잘 배지고 음식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근데 필드 나이프로 쓸 때 이게 다양한 이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닦아내가지고 음식물 다룬다 그러면 조금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같이 뭐 조리를 안 해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표현드리면 다양한 기믹들, 그다음 어떤 활용도 부분에서는 장점을 가져요. 근데 순수 칼 자체에 대한 어떤 활용, 그다음 강도, 신뢰도, 그런 걸 따진다면 가버그가 낫죠. 이게 지금 국내에서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가버그 기본형 풀텐 구조 스테인리스. 얘 같은 경우는 17만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순수 칼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 다음 뭐 활용성, 강도,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여전히 가버그는 메리트가 있는 다용도 필드 나이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벤처 프로 비트로녹스에서 나온 픽스 나이프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한 개봉 소감과 그다음 간단하게 비슷한 체급이라고 볼 수 있는 가버그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필드에서 또 사용한 소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